다음 위치 에너지 EP로 나타냅니다.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다. 또는 돼지새끼 높은 데 올려놨다가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피그 에너지 이렇게 연상하셔도 되고요.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현재 요 높이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얘가 잠재되어 있던 EP가 작용하면 꽝 떨어지면서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물체는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EP는 FH, 힘 곱하기 무게 곱하기 높이, mgh, F가 mg니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g가 9.8이니까요. 9.8m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는 중력 가속도예요. 대략 9.8m/s 제곱. 그러니까 1세컨드당 9.8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mg는요. F예요. 무게 또는 중력으로 표현되는 값이고요. 자, 위치 에너지는 단위가 줄입니다. 줄. 그 다음에 힘의 단위 뉴턴, 거리 단위 미터, 질량 킬로그램, 중력 가속도 미터/세크 제곱, 높이 미터 해주면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세크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도 줄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mgh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기준면에서는요. 높이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기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계산입니다. 물체가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 자 봅시다. 연직이라는 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연직 방향. 또는 이걸 연장한 선상을 우리가 다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자, 물체가 연직 위로 이렇게 지면에서 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다시 봅시다. 처음 위치가 있었는데요. 이만큼 일을 해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정해질 건데요. 이 나중에 위치 에너지는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면 해준 일 이렇게 합치면 돼요. 물체의 해준 일은 따라서 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mgh 이렇게 계산하고요. F는 mg니까요. mg는 중력 또는 뭐다? 무게다. 그래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 여기는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해준 일과 같고요. 이 해준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EP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물체가 연직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경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요. 낙하에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이만큼이네요. 됐죠? 그러면 나중에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려면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에서 감소량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 요만큼에서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W를 빼주면 됩니다. 또는요. 둘이 같죠. 그죠?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요. 자, W 중력이 한 일 플러스 나중에 위치 에너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넘어가면 식이 똑같죠. 자,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공식에서 M은요. 질량이에요. 단위에선 이름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터. 다음 W 공식에서는 1이고요. 단위에선 와트. S는요. 공식에서 이동거리예요. 이쪽은 다 공식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에서는 세컨드. S가 세컨드 초예요. 자, 질량 M이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힘 F 포스. 단위는 뉴턴인데 자, F는 MA니까요.
MA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쓰고요. 일은 W, 줄은 뉴턴 미터, 단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 에너지 단위 줄 역시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줄은 뉴턴 미터이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다.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단위 환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울 건데요.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철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탄성력에 의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너가 서 있는데요. 선생님이 새총에 고무줄을 요만큼 당겼다가 쐈어요. 톡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너가 서 있는데 새총에 고무줄을 졸라 당겼다가 놨어요. 뻑 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면 으쌰 하면서 욕 나와요. 자, 이때 봅시다. 늘어난 길이가 작을 때는요.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저장됐다가 너한테 간 겁니다. 늘어난 길이가 길면 길수록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많이 저장됐다가 너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늘어난 상태에서는요.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된 에너지를 포텐셜, 잠재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뻑 때리니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후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용철을 늘어나게 할 때 탄성력과 용철 늘어난 길이는 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새총을 요만큼 늘리는 것과 새총의 고무줄을 요만큼 늘리는 것. 자, 늘리면 늘릴수록 X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도 많이 든다고요. 둘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힘과 늘어난 길은 비례한다. 이때 자, F는 마이너스 KX라고 쓰는데요. 탄성력 F는요. 내가 당긴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그러니까 X가 길어지면요. X가 늘어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쓰고요. 이 K는 용철 상수입니다. 그러면 용철 상수 K는요. 자, F는 KX에서 K에 대해 정리하면 K는 X분의 F예요. 그러니까 1m 늘어나는데 힘이 얼만큼 드느냐? 이 뜻입니다. 자, 볼펜 스프링을 이렇게 놓고요. 내가 1m 늘렸어요. 그런데 자동차 스프링을 갖다가 1m 늘렸습니다. 누가 힘이 더 많이 들죠? 얘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를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들수록 이 용철 상수 값은 커지게 됩니다. 이 용철 상수라는 건요.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그러니까 X가 미터 단위고요. 얘가 뉴턴 미터니까요. 곱해주면 뉴턴 단위가 나오면서 이 X를 뉴턴 단위로 환산해주는 상수입니다. 상수. 요건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값이에요. 그러니까 용철 상수가 크면요. 1m 늘리는데 똑같은 거리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용철 상수가 크다는 뜻은요. 1m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늘리는데 드는 힘이 용철 상수 값이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용철 상수가 클수록요. 1m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변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펜 스프링하고 자동차 스프링에서 어느 쪽이 용철 상수가 크다고요? 그렇죠. 자동차 스프링이 훨씬 더 큽니다. 용철 늘리는데 한 일, 용철 상수 K인 용수철을 X만큼 늘리는데 한 일을 계산할 겁니다. 이때 용수철의 한 일 W는요. 작용한 힘 곱하기 늘어난 길이에요. 됐죠? 자, 이때 보면요. 여기가 힘 F 그래프고요. 여기가 늘어난 길이 X입니다. 우리는 F는 KX에서 X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 비례관계입니다. 둘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F는 KX 그래프는 늘어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많이 든다. 일단 그래프 이렇게 되고요. 자, 이때 fx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한 일의 양이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 넓이는요, 용수철을 x만큼 늘리는데 한 일이자 탄성력에 의해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요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든지요, 아니면 평균임, 두 힘의 중간 힘을 구해서 요 사각형 면적을 계산해 주셔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겁니다. 또는 용수철을 x만큼 늘리는데 한 일을 계산할 거예요. 힘을 평균합시다. 처음이 0이고요. 나중이 F예요. 그러면 평균임은 2분의 1 F. 됐죠? 늘어난 길이는 X입니다. 여기가요. 늘어난 길이 X. 그 다음 F는 KX예요.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KX의 제곱이 나타납니다. 이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 B는 2분의 1 KX제곱 이런 공식이 나타납니다. 다시 용수철입니다. 용수철의 한 일은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된다. 그때 여기서 기울기는요, 늘어난 길이분의 힘이니까요, x분의 f가 되면서 k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용철 상수죠. 이게 용철 상수. 자, 기울기가 크면요, 용철 상수가 큰 거고요. 똑같은 길이를 늘리는데 힘이 더 어떻다? 많이 든다. 이렇게 됩니다. 잘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해준 일은요, 힘, 처음임 0, 나중임 F, 절반, 평균임 곱하기 X 해주면 되고요. F는 KX니까요, 2분의 1 KX 되고요. 그 다음에 X 곱해주면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계산되고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자, EP는요, 2분의 1 KX제곱이에요. 여기들 x로 놓으면요, y는 x제곱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변형된 길이에 따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예요. y는 x제곱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